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강동우 선생님과 함께 에듀테크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듀테크는 교육정보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적인 활용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이 교육활동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동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에듀테크 수업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무선 네트워크, 전자칠판 등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같은 환경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인 1 스마트 기기, 또 교수학습 플랫폼, AI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에듀테크 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이 에듀테크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총칭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 이러한 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도전, 이 도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여해 주시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에듀테크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선생님, 이 에듀테크 수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드웨어를 말씀은 해 주셨지만,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은 기업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또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또 애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웨일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의 계정 생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또 이러한 계정을 생성해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LMS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교수학습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LMS라고 하면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제가 잠깐 짧은 지식을 말씀드리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수업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교원 연수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연수가 될 텐데요. 네, 우리 이상은 선생님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연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비유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리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도 필요할 거고요. 또 재료도 필요할 거고, 또 재료를 다듬는 도구와 조리기구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리기구만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요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고 조리기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설명 전에는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요리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사실은 이 하드웨어적인 준비도 상당히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기기 선정과 관리,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사실은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OS를 품고 있는 기기를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활용 능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학생의 수준이나 활용 능력에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지 활용 능력,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지난 세월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교직 생활 내내 정보부에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넘게 제가 지금 정보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약간 콧등이 시큰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관리적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일단 스마트 기기를 보관하고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보관함.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할 거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은 테크 매니저와 같은 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튜터를 이제 학교에 보내서 기본적인 이런 스마트 기기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그렇죠. 학교별로도 다르고 또 이제 테크 매니저의 수준, 그렇죠. 또 디지털 튜터의 수준, 이것도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시작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체계를 잘 갖추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외에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언급한 부분 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다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뭐 기기 관리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이제 뭐 태그 같은 거, 뭐 프린트로 출력해서 관리하고, 또 기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디지털 튜터라든지 뭐 테크 매니저가 도와준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무선 와이파이 이야기인데요. 무선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작동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어찌 보면은 현재 수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기가 있는 것이 물론 핵심적이긴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수업에서의 저해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무선 네트 환경이 잘 정비가 되는 거, 이게 저는 그 두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무선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듀테크 수업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즉 에듀테크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환경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보는 많은 에듀테크들,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우시게 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정말 무선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잠깐만이라도 무선 네트워크가 안 되면 이런 에듀테크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듀테크 수업과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준비, 이런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선생님. 에듀테크 수업 환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앞에서는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수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플랫폼을 선정하는 거, 그럼 그 플랫폼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기반이다 보니 MS 팀즈를 통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원격 수업 이후에 MS 팀스를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 MS 팀스가 그 안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채팅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수업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 또 그 외에도 만약에 이제 코비드-19처럼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즉 화상 수업이 되겠죠.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플랫폼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가장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 팀즈의 협업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학생들과 소통도 하시고 또 수업에도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MS 팀즈 말고도 또 메인으로 쓰고 계신 플랫폼이 하나 더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바로 아마 구글 클래스룸 쓰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구글 클래스룸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플랫폼을 적응을 잘 하셔서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 플랫폼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그런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은 학생들의 어떤 수업 준비, 또 사전 내용 공지, 또 과제 부여, 평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LMS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도 이제 우리 상현 선생님께서 영어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위해서 이름도 구글 클래스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 수업에 적합한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애플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업과 교실을 위해서 보통 이제 애플 교실 앱이라는 게 있고요. 스쿨워크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애플까지 다양한 정말 내노라는 그 기업들을 전부 꿰고 계시는데 선생님 멋지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플랫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플랫폼들 말고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자칠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벗, 그쵸? 디지털 기기와 버타다라는 뜻의 디벗 사업을 보면 전자칠판을 함께 보급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전자칠판이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수업 요소가 될 텐데요. TV와 칠판 기능이 뭐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의 기기를 무선으로 미러링해서 학습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살펴보고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전자칠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전자칠판이 들어오면서 에듀테크 기반 수업에서 더 수업을 또 액티브하게 또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실에 이제 전자칠판, 또 특별실까지도 전자칠판이 모두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때 훨씬 직관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칠판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기, 이런 필기뿐만이 아니라 터치가 되는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스크린 앞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 수업을 전개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 운영 체제를 내장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칠판 그 자체, 네. 그렇죠? 운영하는 경우에 특별히 이제 PC가 따로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케이블을 연결한다던가 굉장히 좀 복잡한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매우 단순해져서 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자칠판도 있고 또는 이렇게 윈도우 기반의 전자칠판도 있고 그 전자칠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USB만 들고 다니시면서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중등 같은 경우에 교실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니까, 네. 또는 저희 학교는 MS 팀즈를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전자칠판에 또 팀즈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유용하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또 서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직접 이제 갖고 다니는 디벗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아마 다른 지역교육청들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네,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학생들이 과연 충전을 잘 해서 가지고 올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우려가 됐는데요. 물론 모든 학생이 뭐 100% 모두 충전해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뭐 한두 명, 그쵸? 거의 잘 해오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적응해가는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좀 갖춰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충전 문제. 사실 이게 또 큰 문제죠.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기기가 있어도, 네트워크가 잘 돼도, 기기가 충전이 안 됐다면, 뭐, 무용지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충전 문제를 교사가 일일이 신경 쓴다는 건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져오는 이러한 것이 아마 일상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는데 이 중학교에서도 충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잘 사용을 하고 그날 핸드폰은 잘 충전해오면서 디벗은 충전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중학교도 이런데 초등학교는 오죽할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기기를 잘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도 필요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말 충전 보관함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 중학교에도 충전해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실에 충전함을 하나씩 비치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이 수업을 위한 MDM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MDM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서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강동원 선생님이 아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강동원 선생님께서 평소 사용하시던 이 MDM 콘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MDM
전혀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 관리. 이렇게 아마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콘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 우리 학생들이 사실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아마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간을 좀 제어한다든지 또는 또 우리 중학생들 걱정 많이 되죠. 유해 사이트. 이런 유해 사이트들을 차단한다든지 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앱이 미리 배포가 되어 있어야 그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앱 배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앱 배포뿐만이 아니라 앱을 다 사용했을 때 앱을 또 삭제하는 그런 경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솔루션,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손쉽게 관리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에듀테크 기반 활용 수업이 되겠죠.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리 콘솔이라고 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윈도우 OS에서는 인튠, iOS에서는 이 젬프, 머라키, 머라키. 제가 방금 농담을 해보려고 했는데. 머라카노. 또 안드로이드 베이스는 녹스. 또 크롬 OS에서는 이 모바일 가디언. 웨일 OS에서는 이 웰브 컨트롤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외운 거 맞나요? 머라카노 이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제 저런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그 관리 콘솔이죠. MDM 관리 콘솔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DK 코리아의 아르고스라는 그런 통합형 MD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알고 있니 할 때 아르고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르고스 통합 MDM에서는 단말기의 통합 설정, 그리고 앱 관리, 그리고 컨텐츠 관리. 이 컨텐츠가 물론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쩌면은. 그리고 조직 및 계정 관리, 그리고 단말 그룹 관리. 앞부분에 있었던 조직 및 계정 관리는요, MDM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계정을 이야기합니다. 기기 계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말 그룹을 관리하고요. 저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iOS 기기도 있을 거고, 윈도우즈 기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롬 기기,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그걸 이제 단말 그룹으로 관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단말 대여 관리, 이제 대여를 해줬을 때, 이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을 사실은 모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기기 동기화, 그리고 초기화, 분실 등록이라든지 해제, 그리고 단말기 찾기, 우리 학생들 또 잃어버린 경우가 맞습니다. 생기니까요. 그리고 앱 배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앱 삭제, 그리고 이제 또 OS 업데이트, 같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MDM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그 외에 또 MDM으로 할 수 없는 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이나 학생의 기기를 좀 통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커스팡이라던가 아니면 랩 서포트 스쿨, 또 이제 애플의 스쿨워크와 같은 또 교실 앱 등이 이제 대표적인 수업 관리 도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저런 도구들을 우리가 수업 관제 도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그 교실 안에서 바로 자료나 이제 링크로 배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 활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과제를 수합하고, 또 학생들에게 수업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수업 관제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포커스팡이라든지 넷서포트 스쿨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저 두 도구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수업에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강동호 선생님 학교 수업이나 또 가정에서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희가 아까도 걱정했던 네, 이 US 그렇죠.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US 사이트 차단 기능, 이 기능은 사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US 사이트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이 관련, 관리 콘솔. 네, 이 관리 콘솔에서 이제 관련 URL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아예 등록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 등록하는 부분도 네,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US 사이트가 차단되고 네,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사실 US 사이트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URL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교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네. 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몇만 개의 사이트를 교사가 일일이 관리한다. 뭐 일일이 입력한다. 이건 뭐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살짝 드린 MDM 콘솔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우리 국내 기관, 네, 정부 기관에서 이제 정보 관련 내용을 서로 협력해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일괄 등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네,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2번 걸러지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의 방화벽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MDM단에서도 또 걸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진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진급 문제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또 전입이나 전출하게 되는 이렇게 학적에 이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의 계정, 뭐, 앞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플랫폼들,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을 텐데요. 그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관리 콘솔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콘솔에서 학생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또는 전입이나 전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나 실무사님들이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계정 생성이나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엑셀 파일, 뭐 CSV라는 파일 형태로 좀 그래도 한 분이 수고를 해주셔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진급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OS별 이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이 꽤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사로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튠에서 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우리 상은 선생님도 아시죠?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또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애플은 뭐 상당히 어렵죠. ASM에서 네
맥북이 있어야만 가능한, 네. 그걸 핑계로 맥북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TP를 통해서 이제, 진급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웨일 같은 경우에는 웨일 컨트롤이라는 그 부분에서 관리 콘솔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디지털 튜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원 인력을 통해서 좀 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교육청들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돕는 것들을 더 활성화해 주시면 수업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에듀테크 기반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 강동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동원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